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주요 내용들 중에서 시장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또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 반도체 뭐 사실 SK하이닉스 정도로 봐야 되고 어제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섹터라면 금융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금융 증권주가 어제 사실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유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이제 윤곽이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고위 당정회의, 대통령실까지 포함해서 대통령실, 그다음에 민주당, 그다음에 정부 이렇게 고위 이제 당정 대통령실 협의회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이 논의가 됐고요. 그 결과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방향으로 좀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25%, 그러니까 기존에 좀 정부안, 현재 좀 올라가 있는 정부안이 35%죠. 이거를 시장에서 원하는 25%,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의 이제 안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어제 금융주들, 증권하고 금융 지주사들 주가가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또 어제 지주사들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배당과 관련돼서 이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 이 금융 증권주들 보면 KLX 증권 지수가 6.3%나 어제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보험도 4%, 그다음에 은행도 3.4%. 전체적으로 금융주들이 다 좋았다 이런 점 말씀이 좀 되는 거죠. 이 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온라인 파트너스라고 행동주의 펀드, 이 사모펀드에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이소영 안 의원대로 만약에 정부가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세수 감소 이 부분 놓고 본다 그러면 이소영 의원 안대로 25%로 이 배당소득 관련된 최고세율을 좀 낮춰서 적용하게 되면 2024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개인과 대주주 배당소득세가 1,400원이 줄어드는 거는 맞습니다. 세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죠. 근데 코스피 200기업, 그러니까 배당을 좀 사실은 아무래도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하니까 코스피 200기업들 중심으로 배당 성향이 0.6%포인트만 지금보다 올라도 1,5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400억 원이 줄고 1,600억 원이 는다 그러면 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해도 세수 감소에 대한 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세수 감소가 사실은 계속해서 뭐 여당 내에서도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야당에서 또 기재부 등 이제 부처 내에서 계속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율을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해왔던 가장 큰 근거였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물론 뭐 민간 이제 펀드에서 분석을 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 다른 사람들이 비교를 해봐도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 얘기는 이런 거죠. 코스피 200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글로벌 주요국들의 평균 수준이 50% 정도 수준까지 만약에 배당 성향을 올린다. 즉 이익 나는 것 중에서 배당을 절반 정도까지 늘리는 식으로 만약에 대폭 확대한다 그러면 이 배당 관련 세수가요. 현재 한 5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12조 원까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당 관련된 세수가 6조 한 4천억 가까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율을 낮췄을 때 이 정부의 세수가 크게 줄어든다라는 논리는 정말 좀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는 그런 모양새였다. 이게 지금 그동안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기사를 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를 100%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구윤철 부총리도 좀 입장을 바꿨죠. 이 세수 감소 쪽에 대한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얘기가 바뀌었냐면 세수가 감소하는 부분이 일부 있긴 한데요. 근데 일반 주주들의 배당 수익이 늘어난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훨씬 더 그게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의 기존이 좀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25%로 내리는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이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요, 앞서 이제 금융지주 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은행들 4대 주요 은행들의 이 부실 대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고 연체율도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표 밑에 좀 나옵니다만은 4대 주요 금융그룹 주요 자산 건전성 지표인데 요주의 여신, NPL 규모, 뭐 여기서 NPL이 중요합니다. 이게 고정이하 여신인데 이게 이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금액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요주의 여신은 그 고정 이하 여신, 고정 이하 여신 요거보다 한 단계 위인데 저것도 잘못하면 이제 NPL로 내려올 수 있는 고정 이하 여신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뭐 숫자가 많아서 복잡하긴 한데요. NPL로 내려가게 되면 고정이하 여신으로 내려가게 되면 잘못될, 그러니까 부실화될, 그러니까 날아갈 수 있는 은행에서 잃을 수 있는 손실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수익에서 가져오거든요. 이익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금융지주사들의 수익이,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어떤 배당도 많이 하고 이러려면 결국 수익이 계속 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4대 주요 은행들, 금융지주사들의 부실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내수 쪽에서 경기가 나쁘기 때문인데 내수 쪽에 비중이 큰 이 자영업자 뭐 이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건설 부동산 쪽 이쪽이 둘 다 안 좋으니까 이쪽에서 자꾸 부실 자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일부 탕감도 해주고 하긴 하는데요. 결국은 내수가 워낙 안 좋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다운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실이 늘어나는 거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를 끌어올려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민생 소비 쿠폰을 정부에서 뿌리면서 민간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 성장률도 1% 넘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내년에는 2% 전후 될 거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부실 자산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 금융지주사들 배당을 많이 해서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리스크 요인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두 번째로 가져왔고요. 세 번째,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얘기 우리 계속합니다. 코스피는 뭐 올해 70%가 넘게 올랐는데 코스닥은 반절밖에 못 올랐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코스피가 투자하기가 편한 거고 마음이 좀 편한 거고 코스닥은 투자에 그만큼 마음이 불편하다. 즉 손실에 대한 리스크, 위험이 또 걱정이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젠 1위죠, 시가총액. 이 회사가 이제 코스피로 간다. 이 얘기는 뭐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6일 날 이제 신청을 했고요. 코스닥 폐지를 위한 얘기를 했고 12월 8일 날 임시주총에서 이제 안건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닥 거래소에 이제 이전 상장 심사를 신청하고 등등등 하면은 내년 뭐 1월 전후로 해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좀 전에 보셨던 표는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닥에서 이제 대장주격으로 있다가 이제 코스피로 옮긴 회사들 얘기죠. 파라다이스, LNF, 포스코 DX 이 회사가 재작년입니다. 2024년에 옮겼던 회사들인데 이전 상장의 등락률은 마이너스인데 1년 뒤에는 더 빠졌죠. 물론 이제 LNF 같은 경우나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쳐야 되고요. 파라다이스 정도만 조금 올랐고 현재는 이전 상장한 이후에 현재는 한 20%쯤 올랐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대단히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정도 20% 올라간 게 코스닥이 있었으면 마냥 이렇게 못 올라갔을 거냐 뭐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개별 종목들 입장에서 때는 코스피로 옮기면 뭐 패시브 자금의 유입 어떤 효과도 좀 있고 등등등. 그다음에 괜히 좀 뭐랄까요, 조금 더 이제 모양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 거죠. 폼도 좀 나는 것 같고요. 표현이 좀 이건 조금 뭐 좋은 표현은 아니긴 합니다만 왠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있는 게 좀 더 나은 회사 같다라는 느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코스닥은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이 코스피로 옮겨가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코스닥 우리가 만들 때 미국의 나스닥 같은 성격을 가지겠다 해서 만든 건데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글쎄요, 굉장히 좀 걱정스럽죠. 그래서 결국은 코스닥 시장을 완전히 건전할 수 있는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올 수 있겠지만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퇴출도 굉장히 강하게 해서 좋은 회사들만 코스닥에 살아남게 해야 결국은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갈 수 있는, 그다음에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베타도 크지만 그만큼 한번 해볼 만한, 도전해볼 만한 그런 기업들이 몰려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지 않으면 코스닥의 어떤 부활 가능성, 개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얘기 잠깐 해보죠. 우리가 좀 계속해서 경상 흑자를 내고 수출이 좋은데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물론 나빴다가 좋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뭐 여기 다양한 표들 뭐 원달러 환율 수지도 나오고 달러 수지도 나오고 하는데 뭐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밖으로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내부에서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서학개미, 즉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에 투자하겠다는 수요가 너무 많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해외, 특히 미국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달러로도 바꿔야 되는 거죠. 여기에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뭐 다 국내에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또 달러로 환전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뭐 국민연금이 환해제를 다시 가동할 가능성도 좀 높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제 원화 가치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방법. 가장 좋은 거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 좋아지는 거죠. 이게 사실 이렇게 좀 원론적인 문제로밖에 좀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부분이 조금 줄어든다면 그만큼 나가는 돈이 줄어들 수 있게 되니까 환율 상승 압박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이게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뭐 이 부분 때문에 국내의 어떤 대단히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 부분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1,450원대 결국 넘었더군요. 그래도 환율 추이 어쨌든 관심 있게 늘 보셔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